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니까요. 이어서 이제 달러 폭력,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달러 폭력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미국은 통화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은 달러는 기축통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려 안 하잖아요. 예? 배려 안 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연준이 무슨 뭐 저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 중앙은행이냐 이따위 소리나 해요. 그럼 달러가 미국 통화지 왜 이게 세계 통화냐? 이거 바꾸자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사실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이게 부메랑 돼가지고 미국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장만 모질이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보게 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를 하고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적으로 사고를 해요. 예?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대부분이요. 예? 제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국 사람들은 선진국가에 있는 예국, 전 예국의 친구들 많거든요. 걔네들은 내 사고가 합리적이라 그래요. 당연한 걸로 그걸 존중해줘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보 취급받아요. 친구로 상대도 안 해주죠.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하니까는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따당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예?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는 별도로 그러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상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일본과 상대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그러니까 다 따라 사는 저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한국에 독자적인 게 없는 거야.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는 거야. 예? 자, 이걸 볼게요. 자, 달러가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건 뭡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 중심통화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키 커런시, 가장 대표적으로 앵커 커런시라든가 키 커런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예? 중심통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을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둥은 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은, 예? 그리고 창문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고 바람에 흔들릴 수 있고, 지붕이 그러니까 지푸라는 것들은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아야 됩니다. 왜? 통화의 기본이 뭡니까요? 화폐 가치가 안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통화가 막 그냥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막 변하고 그러보세요. 그 중심 통화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된 통화잖아요. 국제거래에서 사용된 통화잖아요. 그럼 국제거래에 어떻게 그걸 사용을 하겠어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고 달러를 받았는데 달러가 받고 나서 이게 가치가 한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유로화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그 달러 받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정 국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통화인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로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이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후에 그러니까는 국제 경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 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서로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무역전쟁, 환율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2차 세계대전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을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케인스, 경제학자 중에서 케인스라는 사람 이름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와 더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대 어떤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케인스라는 사람이 영국 대표로 당시에 뭐냐면은 특정 국가 통화가 아니라 가상의 통화. 지금 IMF의 SDR 같은 건데요. 가상의 통화를 그러니까 하나 만들자. 그 방코르라는 세계 통화라는 가상 통화를 만들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거래하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국가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를 쓰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기축 통화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전 세계의 것이 전염이 되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그냥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빠르게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니까 어떤니까 경제 위기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 그 돈을, 그 통화를, 그 화폐를 전 세계에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스는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특정 국가의 통화인 달러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쓰지 말고 세계 통화를 만들자 했는데 미국은 뭐냐면은 지 욕심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2차 세대에서 연합국의 승전국이 그러니까는 중심이고 세계 경제력에 지금 새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에 섰으니까는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달러로 쓸래 그냥. 그리고 대신 그런 문제는 IMF 만들어가지고 이게 펀드거든요. 펀드. 그걸로 그러니까는 해결하면 돼. 예? 무역 적자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들은 돈이 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는 IMF에서 그러니까 돈 지원하는 걸로 이런 걸로 막으면 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특정 국가의 돈을 이거를 이제 기축통화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우리가 무역이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장할수록 교역량도 많아지잖아요. 무역량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국제 거래를 다 달러로 하니까는 달러에 그러니까는 그 필요량이 많아질 게 아닙니까? 달러의 필요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달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발행돼 버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벨기에 트리핀이라는 이 학자가 특정 국가의 통화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우리가 이 후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용어로 개념을 해가지고 부르고 그래요. 예? 그런다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기축통화 국가는 뭐냐면요. 달러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어야 돼. 굉장히 그러니까 가치가 안정돼야 돼. 근데 달러 가치가 안정된다는 얘기 뭡니까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요?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지 말아야 돼.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되면 달러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해외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은요. 예? 즉 뭐냐면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 경제를 운용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무역 수지도 그러니까는 적자가 보지 않도록 이 경제가 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력이 절대적이었어요. 제조업 생산량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러니까 45%를 미국이 생산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당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추격을 해오고 일본이 또 추격해 오면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6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를 실현하기 시작한다고요. 거기다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특히 월남전을 치르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돈을 많이 재정을 투입을 하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많이 푸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60년대에. 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이 뭘 이제 받았냐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 언제든지 달러를 가져오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금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가치를 그러니까는 보증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 국가로 완전 전락하다 보니까는 그 얘기는 뭐예요? 달러가 해외로 그러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금이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미국이 이 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안보적인 차원 속에서 일정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의 보유량이 굉장히 급감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동원해도 달러를 그러니까는 결제해 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예? 미국이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가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71년도에 소위 말해서 당시의 대통령의 닉슨이 금하고 안 바꿔주겠다. 소위 말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잠시 하고요. 방코로 얘기는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게 아닙니까? 금으로 가치를 보장 안 해준다니까. 근데 미국은 여전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게 하고 싶어. 그래서 짜낸 게 뭐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사우디하고 협정을 맺죠. 석유를 그러니까 달러로만 결제하게. 소위 페트로달러라는 것을, 네?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이렇게 쭉 역할해 온 거예요. 케인스가 제시한, 그러니까 케인스 혼자만 제시한 건 아니지만 케인스와 동료가 같이 제시한 게 이 방코르 세계화폐 도입이 미국의 이 패권주의 앞에 좌절됐지만은 이런 거였었어요. 세계 무역 거래량 정도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방코르를 발행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들의 과거 3년간 무역액이 매년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한 7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방코르에 그러니까는 이 규모를 할당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있잖아요. 세계 통화인 방코르란 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나라들은 더 지불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수출이 만약에 100이고 수입이 만약에 120이면은 20만큼이 더 그러니까 이 지불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로 지불하게 하자 이거예요. 방코르 이 할당된 방코르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자기들이 할당받은 거 가지고 다 이걸 메꿀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제 정책을 잘 운용하라. 그래서 방코르가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 인출되게 되면 초과 인출돼가지고 이 선의 상한액의 50%에 달하면은 그 나라 화폐를 그러니까 절하시켜라, 떨어뜨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환율 경쟁력을 가지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또 환율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그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자 이거예요. 스스로들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많이 안 나도록 예? 경제를 그러니까는 운용을 잘 해가지고 이걸 조절하게 하자. 예? 그리고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 통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질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특정 국가도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계화폐 도입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그러니까 유효한 거야 사실은요. 지금 IMF에서 도입한 SDR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미국의 그러니까 패권주의 때문에 그러니까는 잘못 그러니까 설계가 된 거죠. 달러라는 돈을 기축통화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강제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세계 경제의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세계 경제의 불행은 시작된 거야. 여기서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80년대 이후에는 계속 소위 말해서 이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은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니까는
그 달러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는, 유지하겠다는, 소위 금융화 전략. 이게 바로 뭡니까? 부채주도 성장이죠. 금융의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에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금융주도 성장은 대내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공평하게 이게 배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풀린 돈들이 되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가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그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달러 그렇게 많이 풀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를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다시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에 나갔던 달러들이 이게 그 신흥국가들에서 유출되면서 신흥국가에서는 은행 위기가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러게 되죠.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금융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엄청 풀리게 되죠. 돈이 엄청 풀리게 돼요. 예? 이게 초금융화라 정책을 피게 되죠. 그걸로 해서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그러니까 돈 푸는 이것과 같이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자산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이 구조화되지죠. 자산시장이 쫙 올라갔다가 터지게 되면은 신흥국가는 그러니까 그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라는 이런 은행위기 이런 외환위기 그러니까는 이 고통을 당하고. 예?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를 자신이 기축통화 국가면은 기축통화 국가로서 그러니까 절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계 경제를 고려해서 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특히 월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남용을 해온 거죠. 기축통화를 남용을 해온 거죠. 기축통화의 힘을요. 이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이 달러 가치가 1973년도 3월 달을 100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변동을 한번 봐보세요.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쫙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금리 막 올리니까는. 예? 그렇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쭉 떨어졌다가 100 밑으로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굉장히 막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푸는 거죠.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형성되면서 금리를 또 다시 올리지요. 올리니까 달러가 또 강해지죠. 예? 강해지죠.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강달러가 형성됐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또 세계가 막 홍역을 앓죠.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 또 금리를 쫙 내리죠. 미국이요. 그래가지고 소위 금융위기 당시에는 달러 가치가 80 밑으로까지 떨어지죠. 80 밑으로까지. 예? 지금 우리가 110일 넘어서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때부터 해가지고 돈을 계속 푼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계속 푼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니 제로 금리니 이걸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예? 이 돈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품을 만들고 부채의 레버리지를 키우고, 예?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홍역을 앓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이러한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통화 정책, 금융화 정책, 우리 인해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예? 계속 반복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액입니다. 채권 발행액인데, 예? 채권 발행액인데, 채권 발행액 중에서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 규모가 80년대 후반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그린 색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레이건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한번 소개했죠. 85년도에 미국을 그러니까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겠다. 이 금융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찍어낸 돈들이 달러가 그러니까 막 나가죠. 80년대 후반부터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소련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더 많은 달러가 나가죠. 달러가 그러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그러니까는 채권 중에서 그러니까 빚이잖아요.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90년대에 급증하잖아요. 급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왜? 닷컴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돈을 엄청 계속 풀었으니까 금융위기 이후까지도요. 그렇죠? 그러다가 17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년이 뭡니까? 트럼프 때부터 중국 압박 전략이 바뀌죠.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으로 그래요. 바이든은 그걸 따라하면서 프렌드 쇼어링 전략으로 가고 중국 죽이기 전략으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액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레이건이 그러니까는 이 1985년 3월 1일 날에 선언한 거. 미국을 세계의 투자수로 만들겠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아까 이창용 총재가 가서 연설한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자료인데 1970년에 미국이 발행한 총 부채, 그러니까 채무액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채권들이죠. 이건 2,830억 달러였습니다. 3천억 달러가 안 됐어. 그 중에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5%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95년도에는 3조 6천억 달러로 증가하고요. 네? 이 발행한 채권액이요.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그것 중에서 23%를 보유하고요. 네? 이 절대 규모도 엄청 증가했는데 상대적인 비중인 그러니까는 퍼센테이지도 비중도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잖아요. 5%에서 23%로. 지난해에는 미국이 발행한 그러니까 채권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차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23조 달러가 넘었어. 23조 달러가. 그 중에 33%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입니다.